셰프 크루! 셰프 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전문 유학원 대표 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셰프 크루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권상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냐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쵸? 그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일을 구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 워킹 홀리데이를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상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몇 년쯤 만났지? 15년도... 네. 엄청 오래전에 만났어요. 제가 셰프 프로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만나가지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만나가지고, 워킹 때 그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을 같이 이어오고 있고, 지금은 저희 셰프 크루에서 그 워킹 학생들을 도와주는, 셰프 크루 해외 취업단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위촉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만 4년째 워킹 홀리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상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매년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를 호주 레스토랑에 취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봉사활동이자 약간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상윤이 같은 경우는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한국이랑 그리고 미국, 호주에서 일을 해온 현직 요리사 셰프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을 도와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국에서 르꼬르동블루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요리 10년 정도 하셨고. 네, 네. 얍. 얍. 그리고 이제 영주권은 작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주권을 받았지? 저는 그 주정부 후원. 네, 190 비자. 190? 네, 그걸 받았습니다. 경력이 호주 오기 전에 그래도 꽤 있었나? 네, 몇 년 정도 있었지? 한 6년, 5년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일단 미국에서는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원래 그 지점이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서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 플로리다 주의 브랜치였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르꼬르동블루 교수님이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연락 주셔서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외식 사업부로 옮겨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는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베넬롱 베넬롱이라는 레스토랑과 거기가 키 그 그룹 네, 맞죠? 맞습니다. 시스터 레스토랑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젯바라고 그 두 개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그 뭐 바, 카페,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오토마타라는 레스토랑으로 이직을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연이 좀 깊어요. 왜냐면 그 베넬롱에서 일을 할 당시에 윤남노. 네, 그렇죠. 남노는 우리나라 마스터 셰프 3인가? 3에 나왔나? 네, 3. 3에 나와서 요리하는 또라이로 되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지금은 그 청담동에 식당을 해요. 그 알아? 비플리크? 비플리크라는. 저 이번에 한국 가면 가는데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그 레스토랑 리뷰가 이번에 나왔더라고. 네, 저도 봤어요.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뭐 남노도 서로 같이 알고, 남노도 이제 워킹 왔을 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또 알게 됐는데, 그리고 오토마타는 또 거기 사라나이츠. 네, 저 헤드 셰프. 2012년도에 영셰프 대회를 나갔을 때 이제 뉴사우스웨스트 스테이트 파이널리스트 3명을 뽑는데 저도 있었고 사라도 있었어요. 그냥 매튜도 있었는데 매튜 뭐하고 사니? 안녕.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의미에서 궁금한 건데 너 미슐랭에서 일을 했잖아. 네. 그쪽에서는 미슐랭이라 그래, 미쉐린이라 그래? 미슐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슐랭?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국적이 다양해서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이랑 에이시안이랑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미국 애들은 그냥 미슐랭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미나 뭐 에이시안 사람들은 거의 미슐랭이라고 많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다 알아들어요. 뭐를 말하는지 다 아니까. 아니 당연히 알아듣지. 미슐랭 얘기하는데 당연히. 근데 제대로 된 표기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쉐린에 가깝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미쉐린에?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미쉐린으로 통일합시다. 근데 나는 솔직히 발음이 미슐랭이 좀 좋긴 하는데 왠지 있어 보이고.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워킹홀리데이에서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우리가 지금 많은 학생들을 도와줬잖아. 네. 많은 학생을 도와주고 아직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연락은 진짜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도와줘요. 왜냐면 이 무료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선의로 시작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악이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무료로 도와줬다가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이거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우선은 전문대 이상의 학위 소지자 혹은 우리나라에서 1년 정도는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왜냐면 전혀 경력이 없거나 학교만 이렇게 막 졸업하고 온 친구들은 호주에서 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죠. 일단은 언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주가 또 일하기 굉장히 빡세요. 진짜 빡세요. 왜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뭐 또 여러 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문화, 네.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액센트,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경력 있는 사람, 1년이라도 있는 사람을 저희가 도와줍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으신 분들 혹은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가이드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년 동안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를 해주니까 그런 거를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언어 준비인데요. 언어는 한 100번 말해도 그렇죠. 솔직히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해요. 입 아프게 말을 해도 진짜로 이거는 또 해야 돼. 뭐 남노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 그렇죠. 네. 남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헤드 셰프님인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되게 못하세요. 영어를 되게 못하시는데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그래서 일적인 걸로 버티셨던 것 같고, 자 언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리스닝 위주로 하시고 뭐 리딩이나 라이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리스닝 먼저 계속 틀어놓고 귀에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거를 좀 외우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계속 말로 말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내가 지금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은 우선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하는 요리를 호주 구글에 찾아서 영문 레시피를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영문 레시피 안에는 일단은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 쓰는 이제 재료명이 조금씩 틀려요. 그다음에 계량도 틀리고. 그래서 그 레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불고기라고 해봅시다. 불고기를 일단 찾아요. 그럼 영문으로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문 레시피 안에는 불고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그 메서드 방법이 나와요. 네. 그 메서드에는 사용하는 뭐 요리 도구,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구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이 요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책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뭐 영어 준비를 한다고 해서 IELTS를 공부하거나 회화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솔직히 워킹 홀리데이, 특히나 이제 요리 워킹 홀리데이로 온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썩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요리에 대해서 영문으로 찾아보고 그 영문 레시피를 달달달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저도 그 트라이얼이랑 인터뷰를 갔을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뭐 너가 자신 있는
레시피 맞아. 설명을 해봐라 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주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면 주방 그 음식에 관련된 단어,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이제 관련한 단어, 그런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찾아보고 좀 많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영어에 대한 하실 뭐 얘기가 있으신가요? 영어가 안 되면은 여기로 오시면은 뭐 그냥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레스토랑, 그 주방에서 일을 못할 확률이 정말 높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시간 낭비, 맞아. 열정 낭비, 돈 다 낭비하는 거니까 영어를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오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왔을 때 여기 적응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뭐 한 달 정도 적응 시간 일을 가지면서 이제 일을 이제 구하는 걸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 적응 기간 동안에 그냥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저는 어학원은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2, 3주 정도로 다녀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뭐 돈을 쓰는 거는 좀 있겠지만 맞죠? 그렇죠.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귀를 좀 트이고 막 요런 거로 한 2, 3주 정도 막 길게 해봤자 어차피 영어 안 늘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3개월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로 오면 17주 이상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17주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학에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한 2, 3주 정도 해서 적응을 하는 기간으로 삼아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원도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정보를 드리니까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체력적인 거예요. 체력적인 거. 그렇죠. 요리사에 있어서 체력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영어 다음으로 중요해요. 영어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워킹 네, 홀리데이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일반 파인 다이닝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워킹 학생들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뭐 헤드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은 거의 뭐 근 한 60시간 정도? 그렇죠. 많게는 한 7, 80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엄청 지쳐요. 뭐 한국에서도 근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나?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어. 일하죠.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체력이 아니라 또 뭐 언어적인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들 막 같이 겪다 보니까 훨씬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체력 관리 조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스타일인데 운동을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근데 운동을 안 해도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데 그 친구들도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지쳐요.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호주 워킹 홀리데이뿐만 아니라 요리사 커리어적으로 길게 보면은 많이 맞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제가 이제 요리를 그만둔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2015년부터 2015년 유학원을 하면서도 내가 요리를 했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에 정확하게 그만둔 건데 유학원 하면서 이제 유학 설명회를 1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팝업 레스토랑을 가끔씩 해요. 근데 그 팝업 레스토랑을 하면서 내가 6시간을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 힘들어. 그래서 체력 관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표예요. 목표를 완벽하게 세팅해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나는 외국에서 경력을 쌓을 거야 라는 거는 저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계획도 아니야.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표라고 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도와준 그 대다수의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여기서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일하고 나면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몇몇 학생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조금 얻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거의 약 90% 정도?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죠. 왜냐면 여기 뭐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서 워킹을 이미 쓴 학생들은 약간 좀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워킹을 저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워킹 비자가
평생 딱 한 번 쓸 수 있는 비자거든요. 아, 물론 여기 와서 뭐 세컨 비자도 따고 서드 비자도 연결될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딱 한 번 쓸 수 있는 비자인데 이거를 와가지고 그냥 날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는 일단 그냥 호주로 가서 나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을 갖고 딱 왔는데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영어도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외국 그 주방에 대한 시스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안 써요. 여기 뭐 그렇잖아. 여기에 요리 학생들, 요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나 뭐 영어권 베이스, 남미,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은 우선적으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막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있어서 이제 연락이 오시는데 이미 그런 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너무나 이제 더뎌요. 우리도 막 진짜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계획을 갖고 오시는 게 좀 좋습니다. 본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를 가지되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저는 많은 거는 거의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신 분들의 목표가 거의 대부분이 경력, 영어 친구 만들기, 그 여행하는 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1년 생각보다 짧아요. 맞아. 이 네 가지를 갖고 오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맞아. 어영부영 시간이 가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개 아니면 2개 정도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딱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파인다인에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호텔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에이시안을 하고 싶고 아니면 난 양식을 하고 싶어. 이렇게 딱 정해서 오셔야지 여기 오셔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일을 구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월을 잘 마무리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경력과 영어를 동시에 잡겠다는 이제 큰 포부로 오세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일해서 돈을 벌어서 영어 학원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말했지만 여기서 어학원 다니는 거 반대예요. 반대. 그냥 여기에서 뭐 호주 그런 주방 일을 잡아도 영어는 자연스럽게 늘어요. 어학원이라는 거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돈을 투자해서 좀 길게 공부를 하고 이 어학원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대학을 가겠다, 혹은 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뭐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영주권을 도전하겠다, 막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일과 영어를 동시에 잡겠다 그러면 사실 이건 진짜로 그냥 막연한 거예요. 뭐 이건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이지. 그래서 이제 좀 계획을 저희랑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미슐랭이 없으니까 햇이죠. 그렇죠. 뭐 햇에 대해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은데 햇 레스토랑, 특히나 뭐 3햇 레스토랑을 이제 막 목표로 잡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꼭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뭐 한 1주, 2주, 3주, 4주 지나도 어차피 거의 인원이 없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막 시간 낭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여기에서 딱 오자마자 되게 쉬운 잡들, 예를 들어서 일반 파인 다이닝이라든지 뭐 캐주얼 다이닝에서 우선 일을 하면서 여기 호주 시스템을 알고 외국인들이랑 말하는 법도 알고 난 이렇게 좀 적응을 하고 마지막에 뭐 그런 걸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처음에 그런 높은 곳에 가면은 좀 현실 자각 타임? 현타 빠 그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많으면 셰프가 40명, 뭐 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정확하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눈치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 종일 허브만 픽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프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소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이제 호주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예 해외 경험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케이스가 지금 상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2햇이나 3햇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 부푼 꿈을 갖고 들어왔을 거야. 근데 어차피 6개월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이제 자기가 일을 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시키진 않고 허브픽하거나 아니면 소스 만드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다가 막 욕 있고 막 이거 욕을 하는데 내가 그게 욕인지 아닌지도 몰라. 막 엄청나게 뭘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알겠지만 내가 도대체 뭘 고쳐야 되는지 몰라. 막 이런 상태에서 막 잘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 호주는 나한테 안 맞다. 이 호주 완전 쓰레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호주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되게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래서 그래요. 조금은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만약에 본인이 귀를 닫을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고 입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일반 파인다이닝 같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레퍼런스를 받으세요. 맞아. 레퍼런스를 받고 주방 시스템을 익힌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목표라는 거를 목표를 세우실 때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주의 좋은 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드려 볼까요? 네. 그러면 앞서서 뭐 나쁜 점을 먼저 얘기를 나쁜 점 뭐가 있을까? 나쁜 점이라 나쁜 점. 일단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한국 사람들한테 음. 원래 부르면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내가 맨날 가는 뭐 밥집,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맞아.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죠. 그래서 초반에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고 그러니까 홈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네, 그거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일하다가 이제 심실이 지치면 그쪽에 현타가 또 와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또 그때 또 술을 사주니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저는 한국보다는 일단은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 인건비가 높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일하는 수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과연 어떻게 해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보다는 여기가 더 빡세다고 생각해요. 일을 굉장히 그러니까 눈치껏 되게 잘해야 되고 막 진짜로 돈 받는 만큼의 결과를 얻길 바래. 아니 돈 받는 만큼 그런 이제 결과를 내놓기를 바래요. 헤드 셰프나 오너 셰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워홀은 세금을 조금 많이 뗍니다. 옛날 같이 아니라 뭐 세금을 많이 뗄 뿐만 아니라 또 세금을 이제 환급 기간이라고 있는데 그때 많이 돌려받지도 못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은 점.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죠. 좋은 점 배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임금과 복지 그리고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금을 치자고 하면은 일단 한국보다 한 2배 정도는 높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물론 세금도 많이 떼고 여기서는 집값도 내고 하지만은 맞아. 그래도 버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임금이 많아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 스스로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에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거는 뭔가 한국이랑 일하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한국은 저도 겪어봤지만 약간 군대식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 커뮤니케이션한 방법이나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이제 군대 같긴 한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좀 덜하죠. 한국보다는 덜합니다. 야 주방이 뭐 다 군대지 뭐. 조금 덜한데 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만약에 대미로 들어갔어요. 대미 셰프로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에선 딜리버리 야채나 고기가 오면은 막내들이 먼저 정리를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가끔씩 뭐 수셰비 가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CDP가 가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뭔가 우리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힘들 때 누구든 나를 도와주겠구나라는 믿음은 좀 생기는 편이에요. 한국이랑 약간 비교를 했을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케바케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너 복지에 대해서 얘기해. 얘기를 하면 내가 반박을 해볼게.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은 여기는 뭐 1년에 그 휴가를 줘요. 물론 5월은 한 곳에 6개월 일을 하기 때문에 풀로 받지 못하더라도 그 휴가를 받는데 그 휴가를 쓸 때 조금 한국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날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못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가지 말고 돈으로 받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잘 보내줘요. 그리고 가라고 권유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현지에서 뭐 누가 현지 놀러 오거나 내가 여행이 가고 싶거나 그럴 땐 휴가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워홀들이 6개월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풀타임으로 계약해서 중간에 휴가 못 가요. 잘 안 보내줘요. 6개월 일하는데 휴가를 쓴다고? 대부분 보통은 아니 너 좋은 사람만 만난 것 같아. 한 6개월 풀타임 일하고 한 2주 정도가 휴가가 쌓이나? 그렇죠. 2주, 한 6개월이 2주. 한 2주 정도 휴가 쌓이는데 그거를 끝나고 그 아예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나가고 혹은 이거를 뭐 2주 동안 뭐 휴가로 뭐 쌀 수 있는 뭐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다고 칩시다. 또- 왜냐면은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랑 일했던 분도 몇 분은 갔다 오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일이긴 했어요. 그냥 저의 가족의 이렇게 결혼식 약간 이런 거 중요한 맞아. 일이긴 했어요. 누나 결혼식이었지? 네, 누나 결혼식. 나이도 기억해? 그런데 막 이렇게 되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들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맞아. 근데 여기 노동법이 세가지고 이제 그거를 푸시는 막 이렇게 가지 마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휴가를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해서 쓰지 않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도 쭉 일을 해야지 이제 본인도 적응할 때쯤에 이제 중간에 휴가를 쓰게 되면 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면은 저는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물론 재료도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기서는 남미도 오고 유럽도 오고 뭐 에이시안도 오고 하니까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점이고 호주에서도 그리고 여기는 뭐 시장을 가거나 마켓을 가거나 해도 새로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쓰는 뭐 참기름, 간장 이런 거를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쓰거나 맞아. 아예 처음 보는 조합으로 되게 맛있게 만들어내요.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요리사로서의 뭔가 관점, 시야를 넓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시드니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시드니가 정말 작아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레스토랑,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한 레스토랑이 존재해요. 뭐 내가 봤을 때는 그 단일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뭐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레스토랑들이 막 모여 있어서 본인이 뭐 번 만큼 또 쓸 때 정말 다양한 요리 재료와 그다음에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셰프들을 만나면서 이게 좀 시야가 난 터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겪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고 비자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또 안 해볼 수는 없어요. 맞죠? 우리가. 그렇죠. 네. 5홀을 이제 저희가 만 30살까지 한번 쓸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도 5홀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는 좀 그래도 좀 자유스러워요. 이 5홀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나라를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간다. 라면 또 불어를 또 써야 될 거고. 그렇죠. 나라마다 그 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복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호주가 저는 뭐 다른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제 경력을 쌓았던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 학생들도 그렇고 워킹 홀데이 학생들도 그렇고 들어보면 거의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만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저희가
1년에 4번 셰프크루에서 호주 요리 유학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워킹 홀리데이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멘토님이신 권상윤 멘토님이 참가하셔서 지금 이제 현직에서 또 일을 하시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진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저희가 또 인터뷰도 같이 할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뭐 영문 레시피도 뭐 이렇게 고쳐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2019년 9월 21일, 22일 서울에서 그다음에 28일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주축이 되는 거는 호주 요리 유학 설명회지만 요리 유학 설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리 유학에 대한 얘기를 주장창 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 유학 얘기는 거의 한 20분 밖에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요리사 생활, 유학, 그다음에 진로, 미래 계획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킹 섹션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신청 문의는 아래 저희가 또 이제 적어 놓을게요. 아니면 여기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얘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저는 처음이라 좀 되게 기대돼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기대되고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거 듣는 것도 기대가 되고. 아니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를 한번 찾아뵙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카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 한 4가지를 저희가 간추려서 저희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막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경력을 얼만큼 쌓고 가야지만 여기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저와 같은 케이스는 지금 거의 뭐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 도와주기 한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경력이 없으셔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력이 많아도 뭐 언어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경력이 한 1년 정도 있으시다. 1년에서 한 5년, 한 4년 정도 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오시면은 거의 막내 포지션 정도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한 6개월, 1년 더 일을 한다 그래도 여기 오셔서 배우는 것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 배우는 게 달라지겠죠.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에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일을 하는 게 6개월, 1년 더 일어난다고 많이 늘진 않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은 그냥 오셔서 영어 공부만 잘 하셔서 오시면은 여기서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1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랑 5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랑 어차피 직급이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여기 왜냐면 일단은 외국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어적인 스킬도 있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좋은 레퍼런스를 받아서 그 다음 직장은 잘 경력 대우를 받겠지만 초반에는 똑같이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뭐 단지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펍, 비스트로, 뭐 카페 요 정도는 시급이 굉장히 높게 시작은 하지만 근데 일반 뭐 이렇게 해서 극강의 파인다이닝 요 정도는 대부분 똑같은 포지션에서 시작한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제 초반에 정착금이 얼만큼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착금은 솔직히 말해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외국이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착금을 좀 많이 갖고 오시면 좋은데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때 약 한 달에 한 한화로 뭐 환율은 매년 바뀌지만 한화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시라고 해요. 근데 물론 본인의 쇼핑, 술, 담배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2달에서 3달 정도의 뭐 정착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이 언제 구해질지 모르고 맞아.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맞아. 그리고 전에 도와주던 그 분이 호주에 들어오는데 뭐를 드시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다시 구매해서 오셨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호주에 와서 뭐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쓰던 노트북이 망가져서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초반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오시면은 좋긴 한데 저는 설명드릴 때 한 3달치 혹은 2달치 정도를 가지고 오셨으면 한 좋겠습니다. 300만 원 정도? 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다치거나 할 수 있어요. 시작하다 다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뭐 구했는데 또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두 달 쑥 지나가 버리면 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달치 생활비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일 구하는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뭐 케바케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뭐 교육을 해드리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최대 맥스로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빠른 케이스는 오자마자 잡는 경우도 있고 뭐 한 평균적으로 한 2주 혹은 3주 정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죠? 그렇죠. 뭐 잘리거나 아니면 뭐 이게 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진짜 빠르면은 뭐 1주 정도면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케이스마다 다른 게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 같은 걸 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력서를 수정할 때 빨리빨리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얼마만큼 이력서를 빨리 수정하고 빨리 이력서를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 한 달 반까지 걸리신 분도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수정하시고 저한테 이력서 수정한다 하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 나 누군지 아는데.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좀 정착금도 많이 좀 까먹게 되시고.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뭐 그랬던 거지. 음. 자, 네 번째 질문. 요거는 이제 좀 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국 프로그램이나 대학교 프로그램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뭐 K무브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사업도 많고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3개월 어학연수하고 뭐 3개월 뭐 대학 가고 3개월 뭐 취업까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K무브 사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통해서 오면 어떤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호주에서 이걸 한번 알아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봐보세요. 영어 학원을 3개월 다녀.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영어가 많이 느나? 아니죠. 아니죠. 거기다가 뭐 대학교 3개월 동안 뭐를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가는데 영어가 많이 늘까요? 안 늘어요. 자, 그러면 6개월 썼죠? 그럼 여기에서 일은 어떻게? 거기다 생활비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6개월을 그렇게 조금 짤막짤막하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취업이 뭐 외국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 라고 하면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뭐 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는 비용은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은데 일자리가 정확하게 100% 보장이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 뭐 호텔이나 뭐 그런 레스토랑에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나도 영어도 공부하고 뭐 공부할 때 여기서 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나머지 6개월 뭐 일도 해보면 좋은데 저는 조금 잘된 케이스를 뭐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많이는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뭐 잘된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오실 거면 우선 이제 확인해야 될 상황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연락을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그럼 어떤 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는데 어떤 분이 호텔에 취업을 된다. 그래서 뭐 3개월 영어하고 3개월 그 일반 테이프라고 하는 요리 학교에서 뭐 이렇게 33 뭐 과정 마치고 취업을 시켰는데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일반 그냥 펍이었어, 펍. 근데 펍 이름이 호텔이었어요. 펍이었어.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취업이 된다 해서 됐는데 뭐 키친핸드로 취업이 됐고, 혹은 내가 왜 근데 키친핸드밖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영어적인 스킬이 딸려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되게 좋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찾아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잘 모르긴 하지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이. 하지만 그 업체들에서 확인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옮겨지는지 그런 시스템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있고 저희가 멘토단이 4명으로 총 구성이 돼 있어요. 한 분은 지금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명 있고, 한 분은 여기에서 그 조현님이라고 어마어마한 호텔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셰프크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의 다른 점은 첫 번째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다른 점은 우리는 이거를 봉사활동이자 그 다음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멘토단이다. 돈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다른 점? 다른 점이라. 오케이. 다른 점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현직 요리사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현직 셰프는 아니죠. 네, 좀 그만뒀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드니에서 10년을 가까이 요리를 했었고, 지금 셰프크루의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만 근 500명이 넘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셰프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학원을 가라, 어디를 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도움을 여러분한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호주를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 이제 멘토단이 도와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호주 오시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걱정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현실적으로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오시기 전에 저희가 뭐 집도 구해드리고, 물론 100% 다 만족을 시켜드리진 못해요. 집 구하는 거 한번 너무 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해도 집 구해드리고 뭐 고민 해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상담 같은 거 해드리고, 호주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 핸드폰, 은행 개통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시드니 아니면 뭐 호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여기 지역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뭐 특징, 날씨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이제 외식 산업 그런 구조가 어떻게 한국이랑 다른지 그런 특징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취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호주식 이력서로 바꾸는지, 호주식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바꾸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트라이얼 할 때 팁,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이력서를 내는지 전반적인 이제 취업에 대한 거를 도움을 드립니다. 뭐 종합을 하자면 그러니까 호주 오기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진행하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뭐 호주 올 준비, 뭐 준비물이라든지 뭐 현지 상황에 대해서 뭐 날씨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미리 구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뭐 공항 픽업 어떻게 하는지 예약을 해줘요. 호주를 당일에 도착하면 이제 픽업 기사님이 집으로 또 데려다 주고 나오셔서 저희를 만날 겁니다. 만나서 핸드폰 개통하고 은행 계좌 개설하고, 저희가 뭐 간단하게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오실 거예요.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업 교육을 하는데, 직업 교육은 약 2시간 정도가 걸려요. 뭐 예를 들면 이력서 쓰는 법, 그 다음에 자소서 쓰는 법, 그 다음에 요리 산업을 이해하는, 호주 요리 산업의 이해,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본인이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뭐 카페, 비스트로, 호텔, 파인다이닝, 뭐 헤드 레스토랑, 뭐 엄청 많잖아요. 뭐 방퀴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본인들하고 다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력서를 어떻게 내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하는 법. 자,
연락이 왔다. 그러면 트라이얼이나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류 작업입니다. 계약서 쓰는 법,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텍스 파일 넘버, 그 다음에 연금 회사 설정하는 방법들 굉장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뭐 한 달에 뭐 한 4명, 6명, 많게는 저희가 6명까지는 해봤는데 요 정도의 숫자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쉬는 날 저희도 이제 도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도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나 언제까지 할 줄은 몰라요. 저는 만 4년 차를 하고 있는데 물론 힘듭니다. 뭐 와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뭐 욕하는 애들 막까지도 있었어요. 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료 봉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디에 취업이 가능하다 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정말 저희가 저희 얼굴을 걸고 하는 이런 이제 모임이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